안녕하세요. 절대감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지방 소재 대기업도 포기한다고 합니다. 청년 구직자들이 지방의 대기업, 그죠? 대기업, 지방에 있는 대기업에 발령이 나면 안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청년 구직자들이 지방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하반기 국내 한 대기업 공채에 합격한 이모 씨.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도 잠시 이내 퇴직을 결심했다. 이유가 있겠죠. 배정된 근무지가 이 씨가 바라던 서울이 아닌 경남 창원이었다. 자, 여러분 경남 창원이면 경상남도의 도청소재시죠? 그죠? 살만해요. 좋은 도시예요. 그죠? 근데 서울과 너무 멀다라는 거죠. 1년 가까이 대기업 입사를 위해 준비했지만 근무지가 서울과 너무 지방이라 포기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기사가 나오질 않았어요. 잘. 그죠? 뭐 대기업만 되면은 지방이라도 갔죠. 그죠? 그랬는데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인사 담당자들이. 대규모 공개 채용이 시작되는 9월을 맞이해서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 다수의 기업의 채용이 시작됐지만 이 시처럼 청년 세대의 지방 근무 기피가 커지고 있다.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뭐 사실 지방에 있는 인재를 뽑으면 되겠죠. 그죠? 창원에 있는 인재를 뽑으면 되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인재를 뽑아서 지방에다 파견하고 싶겠죠. 그런데 더 좋은 인재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 좋은 대학교 나오는 인재는 지방에 안 간다. 뭐 그럼 할 수 없죠. 그 지방에 있는 인재를 뽑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그 지방에 있는 인재들은 줄 서 있어요. 가려고. 그죠? 청년 세대의 지방 외면은 단순히 인력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주된 원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청년들이 지방에 안 간다고 하면 그 지방에 있는 뭐 어떤 공장을 뺀 나머지들, 그죠? 뭐 연구소라든지 뭐 어떤 그 지원 시설, 지원 업무 시설, 업무 부서 그런 것들을 다 수도권으로 옮긴다는 거야. 그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 현대중공업이 연구 개발팀을 분당으로 옮겼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지방 광역시에 있는 그런 그 부설 연구소마저들도 다 옮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조선소는 저기 거제도에 있잖아요. 그죠? 거제도에 아니면 부산에 있잖아요. 그 부산에 있는 그 연구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옮긴다는 거야. 그죠? 뭐 대우 조선해양인가? 그거 뭐 저기 이미 뭐 그 인천 옆에 백옷 뭐 그쪽으로 옮겼고 그렇게 된다는 거야. 추세가. 청년들이 지방을 안 간다는 거는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방이 소멸된다라는 거야. 우리 때만 해도 지방에 다 내려갔거든요. 좋은 대기업이 있으면. 근데 지금은 지방과 서울의 문화적 차이, 그죠? 어떤 경제적 차이, 그 다음에 교육적인 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안 내려간다. 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내려갔어, 창원으로. 내 그 여자친구는 서울에 있고. 그러면 여자친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절연을 한다. 제 조카가 그랬어요. 제 조카가 대학교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좋은 그 공기업을 들어갔는데,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더라고. 왜냐면 평생 지방에 살아야 되는데, 그 여자친구는 서울에 직장에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평생 주말부부 할 수 없잖아. 그리고 데이트도 안 돼. 그러면 이 남자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창원에 있는 아가씨와 결혼을 해야 돼. 그게 싫다는 거죠. 그리고 왠지 우리 때도 그랬지만 지금의 청년들도 지방에 내려가는 것은 귀양 간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명히 심리가 있어요. 자, 전문가들은 청년이 지방을 기피하는 원인으로서는 낙후된 거주 여건, 그죠? 낙후된 거주 여건.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도대체 서울에 산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서울과 지방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뭐 병원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맛집도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볼거리 또는 뭐 즐길거리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그 차이를 도저히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방에 살다 보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갈 데가 없다. 그죠? 갈 데가 없다.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자연을 좋아하면 갈 데가 많아요. 그죠? 자연을 좋아하면 갈 데가 많아요. 근데 어떤 뭐 문화적인 즐길거리들, 아니 뭐 연극도 보러 가고, 그죠? 뭐 쇼도 보러 가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 보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 참 분명히 그런 차이는 있어요. 자, 통계청의 통계개발원이 낸 자료에 의하면 전국 대비 수도권 청년 취업자 비중은 수도권 청년 취업자 비중이에요. 50.8%에서 56.4%로 늘었다. 이게 뭐예요? 수도권에 일자리가 다 집중돼 가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비수도권은 49.2에서 43.6%로 줄어들었다. 여러분, 이게 추세가 돼버렸어요. 그죠? 네, 제가 이게 지도를 보고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 다음 시간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서울 일극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강남에 직장이 집중됐잖아요. 그 집중된 게 결국은 뭐 어디로 발달했냐면 이 경부 라인을 타고 다 발달이 돼버렸어. 그래서 판교, 분당, 완전히 그 뭐 IT 기업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죠? 판교. 그 다음에 그 IT 기업의 후광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조업들이잖아요. 뭐 자동차, 뭐 2차 전지,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바로 경기도 화성에 다 있잖아요. 그죠? 화성에.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은 송도에 있고, 그 IT를 기반으로 해서 다 공장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너무 커져버렸어. 그죠? 지난 몇십 년 동안에, 한 2, 30년 동안에, 2000년도 이후에 송도가 바이오 기업으로 아주 발전을 했고, 뭐 바이오 기업들 다 들어갔잖아요. 뭐 롯데, 삼성, 그 다음에 사이트리온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거 다 내일 이 시간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지도를 보면.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바늘공단, 시화공단, 그죠? 제조업의 기반. 또 이게 뭐 아무리 뭐 저기 바이오 기업이든 IT 기업이든 제조업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 그죠? 그런 또 베이스가 좋고 시행이 또 그렇게 발전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으로 가면은 화성, 그죠? 화성은 뭐 요즘 뭐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뭐 그다음에 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요번에 어디더라? 그 현대자동차에서 안성에다가 배터리 자체 공장, 자체 연구소 또 그것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제 무조건 이제 공장을 짓거나 연구소를 짓거나 하면은 수도권에 다 짓는 거야. 그 수도권 그 개발 규제가 있는데 그게 뭐 유명무실해진 것 같아. 그죠? 막 몰리고 있다. 그런데다가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수도권이 아주 도로가 좋아졌어요. 그죠? 아주 도로가 사통팔달로 발달돼 있어. 종으로, 행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짓기가 너무나 좋아. 기업들이 들어오기에. 그리고 주변에 신도시들이 또 많아졌잖아요. 그죠? 좋은 신도시. 분당, 판교, 용인, 동탄, 수원도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죠? 정치 여건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죠? 교육 여건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또 강남의 근접성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동탄에 살면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용인 분당은요, 여러분들 교육 진학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용인하고 뭐 분당은 뭐 거의 탑권이에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너무 커졌다. 그죠?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 지방에는 먹거리가 없고 서울에는 살 집이 없다. 자, 이런 비유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이게 바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자,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젊은 세대가 있던 곳에
있던 곳에는 2067년에는 1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2067년도에요. 전국 216개 시군구 94.3%가 소멸 고오염 단계다. 2067년이면 몇 년 남았나요? 한 50년 남았나요? 50 몇 년 남았죠? 그러면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지방에 살지 못한다는 거야. 그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지방에 살지 못한다. 다 서울 수도권에 가서 산다는 거죠. 인구도 줄어들 거고. 근데 그때 되면 그죠? 지방은 그냥 원시림이 된다라는 거죠. 수도권과 부산, 광주, 대전 등 광역 대도시를 빼면 미래에는 전국 대부분이 소멸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죠? 뭐 여기 세종도 들어가겠지만, 그죠? 전국 대부분이 소멸이다. 그죠? 자,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2027년에 대선이 있고 2027년은 지금의 구도를 가지고 이제 대선이 결정이 나겠죠. 그죠? 지금의 이제 판세를 가지고 그때 되면 또 변하겠지만 2027년 되면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지금의 어떤 구도에서 대선이 일어나겠지만 2032년이 되면요 또 다른 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완전히 바뀐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2030년 되면 지방들이 이 소멸이 이제 본격화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정당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지지를 못 받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서울 수도권에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될 거고 또 집권당이 될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그때도 2032년에 서울 수도권에 어떤 그 집중된 그쪽에 표를 받아서 또 이 집권을 한 당이 또 일극체제의 정책을 쓰다 보면 뭐 지방은 완전히 소멸, 그죠? 소멸. 대한민국 자체는 그때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일극체제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아킬레스건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 나라도 흔치 않고, 그죠? 이렇게 된 나라도 흔치 않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양극화를 일으키니까.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그렇게 많이 몰리면 거기에 집값이 얼마나 급등하겠냐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북한과 대적 관계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만약에 서울 수도권 그 북한이 어떤 또 부장난을 해서 또 어떤 사고가 터진다고 하면 그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다고. 그죠? 뭐 거기까지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자,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됐다. 그죠? 이제 수도권이 커진 거죠. 국토 11.8%인 수도권의 인구가 50.2%가 몰려 있고, OECD 개발기구 26개국 가운데 수도권 집중화 비율이 가장 높다. 그죠? 가장 높다. 반면 2위에서 4위 도시를 합산한 비중은 16위로 중하위권이다. 그죠?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주로 누가 가냐? 청년층이 간다는 거예요. 15세에서 34세의 청년층이 가고 있다. 2015년 이후에 지역 간 이동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인구 증가가 78.5%가 청년 유입이라는 거야. 2015년 이후에 이제 급증했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수도권의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정주 여건이 좋아지면서 많은 인구가 청년들이 유입되는 거죠. 우리나라 뭐 반도체와 자동차가 두 축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파운드리 반도체, 그다음에 삼성, 현대 공장의 확장 어디에요? 다 수도권이죠. 그죠? 평택과 용인처이면, 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청년들이 몰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호남, 대구, 경북, 동남권 인구 감소가 대부분이 청년 유출이다 라는 거죠. 자, 한국은행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이런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어요. 걱정이 되니까. 자, 2015년은 전국 생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50.3%로 절반을 넘어간 첫 해이다. 이때부터 이제
수도권에 집중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자, 이 유출되는 청년층이 단순 인구수로 비교하면 1.2배 증가했으나 인적 자본, 그러니까 질적인 거로 보면 1.65, 뭐냐면 대졸 고학력자의 비중이 유출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만 졸업하면 다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직장을 잡으러. 그죠? 왜냐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친구들은 지방에도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올라올 필요는 없죠, 굳이. 자, 그러면 왜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올까요? 자, 기대소득이 높고, 그죠? 문화와 의료 등 서비스 지역 간의 격차가 크다라는 거죠. 그죠? 경제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이 크다. 왜냐면 이게 서울 수도권이 더 좋아졌어요. 그죠? 더 좋아졌어요. 우리 뭐 20년, 30년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서울 수도권이.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나이가 들었는데 아파. 그래서 뭐 종합병원에 가야 돼. 서울 아산병원, 삼성병원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픈데 내가 여기서 서울 가는 것도 어려워. 그때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때는 노인 되면 그죠? 노인 나이가 한 60 넘었는데 너무 아파. 그죠? 몸도 막 누가 자가용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면 모를까?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지만 그러면 여기 있는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여기 있는 병원은 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병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커요. 사실 이 고령화되면 자 그런 얘기도 있고 자 결정적으로 2010년대 초반에도 비수도권 주력 산업이 성장했어요. 그때만 해도 화학, 그죠? 석유화학 그런 게 뭐 울산, 뭐 그다음에 여수, 서산 막 그런 것들이 성장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동했죠. 그러나 이제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서울 수도권도 집중화 된 거죠. 그죠? 집중화 된 거죠. 그게 2015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코비드가 결정타를 줬죠. 자, 실제로 월 평균 실질 임금 격차도 2015년에 34만 원, 2021년에 53만 원, 지금은 한 60만 원 넘겠네요.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 1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건 수 격차도 0.77에서 0.86건, 1000명당 의사수도 0.31에서 0.45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확대되고 있다. 자, 서울의 일극체제가 공고화되는 거예요. 그죠? 이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런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그랬던 거고,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시도를 했는데, 기득권에 의해서 실패를 했고, 그죠? 지금의 기득권들은 별로 생각이 없고, 그냥 서울의 체제를 유지하길 원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비극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야. 비극으로. 여러분들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간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집값 급등. 그죠? 집값 급등. 오늘도 뭐 신문에 보니까 과천이 84가 22억이 분양가가 나오더라고. 과천이 22억 나오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죠? 못 사는 거야. 그죠? 못 사는 거야. 그건 끝난 거야. 청년이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라 평균 자산이 12억이잖아요. 진짜 많이 울려서 12억 가지는 사람들이 그나마 평균 이상인데 22억이 나오면 과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청년 유출이 없었다면요 2021년 출생아 수가 실제보다 50% 늘어났을 거라는 거야. 왜냐면 지방에 있으면 출산율이 높거든. 그죠? 지방은 출산율이 높아요. 경쟁을 안 하니까 지방은. 그리고 집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그리고 주변 아이들이 뭐 서울 애들 대치동처럼 몇백만 원 학원 안 다니잖아. 그죠? 자, 이렇게 밀도가 높아지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출산율이 떨어진다. 자, 비수도권의 출생아 수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그죠? 서울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니까 그 비수도권의 출산율 감소를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간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다라는 얘기야. 그죠? 안 낳는다. 그 원인은 서울 지역의 인구 밀도가 상승하고 있다. 여러분 뭐 동물이든 인간이든 밀도가 높아지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나요. 자, 이 인구 밀도가 높아지니까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력이 격화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제한적인 주택 공급. 자, 이런 게 싫어가지고 이제 나이 들면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많진 않지만, 그죠? 저도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죠? 너무나 각박한 서울의 삶, 뭐 그런 것도 싫고, 그리고 뭐 내가 뭐 서울에서 굳이 직장 다닐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공기 좋은 데로 내려왔죠. 그죠? 뭐 공기 좋고 다 좋아요. 뭐 교통도 좋고 살기도 좋아요. 그러나 부족한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문화생활적인 거. 그다음에 뭐 학원도 다닐 데가 없어. 저도 뭐 이제 다른 거 공부하느라고 좀 학원 좀 다녀야 되는데 학원도 다닐 데가 없어. 물론 뭐 인터넷으로 보면 되는데 인터넷은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2005년부터 2022년 18년 동안에 164조를 퍼부었어요. 그러나 해결을 못했어. 164조를 퍼부었는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서울 수도권. 그럼 뭐야?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바꾸질 않았어. 바꾸려면 뭐예요? 국회와 청와대 세종으로 내려오고요. 서울대 다 찢어가지고 지방으로 다 보내버리고, 그죠? 그리고 공공기관인들 다 지방으로 분산해서 뿌려버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죠? 뭐 처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도시 다 뿌려버렸는데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실망스럽고, 민주당이 처음 했지만 이제 추진을 안 해요. 민주당도 내보니까. 그다음에 뭐 윤석열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맨날 그래도 표를 생각해야 되니까 돈만 퍼붓는 거야. 쓸데없이. 아니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164조를 뿌렸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뭔 짓거리냐고.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2017년도에 이제 2014년에 15년 막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됐는데 2017년도부터 혁신도시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혁신도시에서 못 살겠다. 수도권으로 다시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죠? 실패했다. 그 혁신도시와 그 광역도시가 너무 질이 떨어지는 거야.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 지역이 발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메가시티가 나왔잖아요. 메가시티. 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서로가 도시끼리 연계를 해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서울에 급은 못하지만 광역 인프라 만들고 그래서 정조권을 높여보자 했는데 진행이 안 되잖아. 지자체 간에 협력도 안 되고, 그죠? 뭐 예를 들어 세종에다가 그 KTX역 하나 만든다면 청주에서 반대하고, 그죠? 뭐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냥 맨날 연례적으로 1년에 한 두세 번 만나가지고 메가시티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고 발표만 하고 끝나고 뭐 진행되는 게 없어요. 수준이 낮은 거죠, 그죠? 수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수준이 낮은 거야. 실제로요, 그 메가시티, 거점 도시들이 커질수록 수도권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거야. OECD를 살펴보면, 그죠? 두세 개의 거점 도시가 커질수록 수도권 비중이 커진다. 미국을 보면 그렇잖아요. 미국에 뭐 뉴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뉴욕이 있고, 워싱턴이 있고, LA라는 큰 도시도 있고, 텍사스도 있고, 뭐 펜실베니아, 뭐 그다음에 플로리다. 다 짱짱한 도시들이잖아요. 그죠? 샌프란시스코. 자, 우리는 서울밖에 없어. 그죠? 제2의 도시 부산은 노인과 바다로 바뀌고 있고, 그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큰일. 자, 일본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그런 메가시티를 만들고 있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도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감소됐다. 그죠? 일본은 그나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거점 도시로 할 만한 곳이 오사카. 그죠? 오사카 유명하잖아요. 후쿠오카, 나고야. 이거 사실 오사카, 나고야는
옛날 그 전국 시대로 보면 뭐 도쿄보다 더 짱짱한 도시였어요. 오사카 나고야는. 뭐 우리가 신라의 경주가 그랬듯이. 근데 뭐 지금 경주는 뭐 어떻게 됐어요? 인구 뭐 5, 60만의 도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사카 나고야는 뭐 아직도 관광, 그죠? 뭐 상업 다 발달한 도시잖아요. 그죠? 뭐 오사카에 있는 애들이 굳이 뭐 동경에 가지는 않겠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전 오면은 성심당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죠? 뭐 요즘 뭐 그것 가지고 도시 마케팅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빵 하나 가지고 뭐 얼마나 그게 되겠어요. 그죠? 빵도 자꾸 먹으면 물리는데, 그죠? 그것도 없으니까 요즘 그냥 프로야구가 인기 있으니까 그나마 프로야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더라고. 주말이면 막 지방에서 다른 지방에서 보러 오니까. 그죠? 그때는 활력이 넘치더라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뒤늦게라도 프로야구 경기장을 짓고 있는 거야. 투자하고 있는 거야. 없어요. 대전에 볼거리가 뭐가 있어. 그죠? 관광지도 없고, 그죠? 뭐, 계룡산, 그죠? 갑사, 동학사. 뭐, 그거 보러 오나요? 그죠? 안 오겠죠? 그거 보러는. 그죠? 뭐, 울산, 태화강에 공원들, 그거 보러 가겠어요? 그죠? 안 가겠죠? 뭐 없어요. 광주, 무등산 보러 가겠어요? 그죠? 자, 이거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너무 일극체제로 가면서, 지방의, 인프라, 그죠? 이 지방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인프라에 대한 개발, 연구, 마케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젊은이들은 그냥 다 서울로 올라가는 거야. 서울로 올라간다. 자, 대기업에 합격하고도 지방이라서 입사를 꺼리는 경우는 20분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에 본사를 둔 대기업에 합격한 한모 씨는 성남 근무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이 끝나니 최종 발령된 근무지는 경남이었다.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규모는 작아도 중복 합격했던 서울 소재 중견기업 갔을 거라고 토로한다. 그래서 이 한 씨는 배치되자마자 이직을 결심하고 이듬해 결국 수도권에 있는 한 회사로 적을 옮겼다. 여러분들, 이 젊은이가 발령을 받아서 경상도로 갔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직장 퇴근하고 집에 원룸에 왔어.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없는 거야. 아는 사람도 없잖아. 아는 친구도 없어. 여자친구도 없어. 그리고 가족도 헤어졌어. 당연히 그만두겠죠. 그죠? 나 같아도 그만두겠어. 나 같아도 그만둬요. 그죠? 나 같아도 그만둔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대기업이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채우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인적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또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옮기는 거야. 서울로 옮기는 거야. 수도권으로 옮기는. 여러분, 어떤 기업들은요, 강북에 있다가, 강북 종로구에 있다가, 본사가, 종로구에 있으니까, 하이 퀄리티의 인재들이 안 온다는 거야. 그죠? 너무 멀다고. 직장이 너무 멀다고, 강남에서. 그래서 강남으로 옮긴대잖아요. 그죠? IT 기업 위주로.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인재 싸움이라니까. 자, 대한상공회의소가 2022년 실시한 지방근무에 대한 청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지방근무를 기피하는지 묻는 항목에 청년들은 72.9%가 기피한다. 어마어마하죠. 나 지방 안 갈래. 그죠? 그리고 한번 지방에 오면 서울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 그리고 문화적 차이가 크니까 서울에 있는 아이들과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그 상실감이 있겠죠. 자, 이는 앞서 한시의 사례처럼 대기업일지라도 지방이면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중견기업 50.2%의 선호도는 지방 대기업보다 높다. 그렇죠. 수도권의 탄탄한 중견기업이 더 지방의 대기업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울산 소재 중견기업 채용팀 직원 손모 씨는 소위 명문대 출신의 우수 인력을
추진하고 싶어도 지방 기업에서는 어렵다라는 거죠. 울산 소재 중견기업인데 뭐 누가 가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연구소를 서울 수도권에 만들면 되죠, 그죠? 그렇게 다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방을 지방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1위가 정주 요건, 그죠? 그다음에 2위가 연봉, 세 번째가 정주 요건과 연봉 두 개 합친 거. 그러니까 정주 요건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자, 주로 이제 주거 환경, 의료, 문화, 쇼핑 이런 것들이죠. 정주 요건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에요. 서울 수도권은 계속 비대해지고 있고 청년들은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이유는 바로 정주 요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주 요건이 그쪽으로 다 쏠려 있다. 지방은 이렇게 쇠퇴하고 있다. 이게요, 청년들이 올라가면 청년들의 문화가 지방에는 더 사라지는 거야. 더 살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결혼할 아이들이 없는데, 결혼할 파트너가 없는데 시골에 내려가겠어요? 저 같아도 절대 안 내려가요. 저 때도 그랬어요. 절대 지방에 안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냐고. 자, 이거 가수가 되겠죠. 그런데다가 선거 때만 되면 이번에 선거에서도 그게 뚜렷하게 났지만 이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울 수도권의 표만 몰두를 해. 그럼 서울 수도권의 표를 의식해서 정책들이 다 나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결국은 거기에 다 몰아주기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일기 신도시 노후 재건축 특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정주권이 거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쪽에 대기업이 중견기업이 더 많이 들어서겠죠. 연구소도 많이 질 것이고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자, 이렇게 가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